안녕하세요. 무비스타 소셜클럽 이승국, 강승현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걸음에 달려온 장성란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앵글 함께하고 계신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쇼 가족이라며 배우 인터뷰 코너에만 볼 수 있는 이 장성란 기자님께서 이 오프닝부터 함께 한다는 거는 엄청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사실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끼고 싶다고 쫄랐고 올해 한국 영화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한 자리에 그것도 모이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숟가락 얹으려고 왔습니다. 아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특집보다 사실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오늘 함께할 특집 주제 바로 공개해보죠.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신데요? 여기 한국 영화의 미래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중입니다. 독립영화라는 작은 책으로 전 세계 영화제를 종횡무진 누비고 국내 관객들을 꼭 안아준 귀한 작품들 속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전 이보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찌르고 때리고 귀엽는 영화들에 조금 지쳤잖아요. 가가가 아이가 뻔한 영화들 사이에서 짠 하고 등장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여성 감독님들의 작품들. 그 중에서도 벌새, 매기, 아워바디를 연출한 김보라, 이옥섭, 한가람 감독님과 함께 한국 영화의 미래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기대 마음껏 해도 좋아?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한국 영화를 응원하고 함께하는 올레TV가 준비한 특집 김보라, 이옥섭, 한가람새 감독님 자리로 모실게요. 나와주세요. 멋있다. 안녕하세요. 영화 벌새 감독 김보라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하다 말도 안 하냐?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네, 안녕하세요. 매기를 만든 이옥섭입니다. 집에서만 보던 이 프로에 제가 출연하게 되다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병원 사람들의 탐정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 내 거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건 너희 거가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바디를 연출한 한가람이고요. 이런 좋은 기획에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이 30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너는 달릴 때 무슨 생각해? 아니 근데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영화제나 또 오프라인 특별 상영회 같은 데서 만나는 거 외에 이렇게 방송에서 영화 프로에서 함께 세 분이 하는 거는 최초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최초? 네. 근데 뭔가 조금 사실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게 이 세 분을 모시면서 여성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꼭 우리가 제목에 붙여야 되나 라는 고민을 제작진분들이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냥 영화인이시고 감독이시잖아요. 저희가 남성 감독이 영화를 했을 때 남성 감독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감독이잖아요. 세 분은 영화인으로서 영화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성 감독의 성취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마음이 놓여요. 그러니까 여성 감독을 불러야 되냐라는 고민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성 감독으로서 얼마나 힘든지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성 감독으로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고 또 그 전략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마치 뉴웨이브처럼 여성 감독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물결이 정말 정말 감사하고 뭔가 되게 든든하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개별 작품만의 성과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나 아니면 한국 사회의 경향 자체가 여성의 이야기가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소수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불거져 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반응해 주듯이 많은 여성 감독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든 영화만 봐도 아시겠지만 각기 다른 매력으로 승부하고 그동안 우리가 한국 영화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것들을 풀어주는 거대한 흐름으로 올해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관객으로서 굉장히 황홀한 경험을 한 해였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옥 같은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뭐 지브로를 만드신 이정현 감독님이라든지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이경미 감독님이나 임순례 감독님을 비롯해서 소공녀를 만드신 정보은 감독님 같은 여러 여성 영화인들의 대중성 측면으로나 아니면 작품성의 측면으로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아니, 일단 채팅창에서 감독님들 말하는 거 혹시 대본이 있나요?도 있고 저기 지금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조리 있게 예. 잘하신다고. 말씀에 빠져듭니다. 이런 방송 원했습니다. 엄청나거든요. 요새 오늘- 영화과에서는 네. GB를 대비해서 언변술 같은 거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GV 입문, GV 기초.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현재 개봉작들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당장 화제가 되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김도영 감독님도 여성 감독님이시고요. 가장 보통의 연애 얼마 전에 들어왔었잖아요. 또 김한결 감독님 역시 여성 감독님이시죠. 네, 그럼 오늘 새 감독님들과 나눠볼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벌새 날개짓. 새 감독님들의 작품 역시 엄청난 날개짓,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날개짓이 가져온 비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김보라 감독님의 벌새는 개봉 전부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이 영화는 꼭 보고 지나가야 한다는 되게 의무적인 기대감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부산영화제 관객상, 내팩상을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영화제에서 35관왕을 달성한 영화거든요. 그런 수상 소식이 너무 연이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수상 소식 중에서도 제가 좀 기념할 만한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면 뭐 정말 첫 장편 연출작으로는 이례적으로 청룡영화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점 박수 한번 치고 넘어지고요. 그리고 또 내년 초에 열리는 골든글로브의 그 외국어 영화상 후보작 사전 심사도 통과를 했다는. 그 골든글로브 올라가 뭐 이렇게 계속 가면은? 죄송하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영화니까 이런 거에 놀라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화려한 수상 이력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화를 즐기시는데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붙박이장이래. 뭔 소리야 그게?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아닌 거지. 사실 날개짓 하면은 벌새뿐만 아니라 두 분 작품도 또 뭐 끊어갈 게 없습니다. 장난 아니죠. 일단 매기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관왕에 올랐었죠. 그래서 이 영화 역시 개봉 전부터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힙스터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화제인 영화였어요. 맞아요. 우주선을 타지 않고 우주에 나가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아니 그리고 또 아워바디는 또 어떤 영화입니까? 또 달리고 쉬지 않고 달리는 날개짓에 당할 재간이 없는 영화인데. 너 운동한 지 얼마나 됐어? 이 한가람 감독님은 두 분에 비하면 경력이 조금 짧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굵고 힘찬 날개짓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정규과정 졸업작품으로 선보인 단편이죠. 장래난민으로 또 미장센 영화제 비정성시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시면서 단번에 또 주목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받으 그니까요. 아니 그럼 저는 이 날개짓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가 굉장히 또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영화를 만드시면서 나 이런 영화,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계기가 물론 있으셨겠죠? 이제 리코더 시험이라는 마찬가지로 은희라는 주인공인 단편 영화를 보시고 많은 관객분들이 은희가 어떻게 자랐을까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되게 좋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은희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정말 이 아이를 영화를 통해 성장시켜볼까? 좀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난 네가 나 버리는 줄 알았어. 제 자전적인 어떤 기억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살았던 동네라던가 저희 부모님 실제로 방앗간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가장 저에게 가까운 거는 영화 속에서 은희라는 캐릭터가 유년기에 느끼는 감정들, 그런 감정들,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감정들은 저 역시도 유년 시절에 많이 느꼈던 뭐 절망이나 진짜 사랑에 대한 갈구, 외로움, 뭐 그런 희망, 본질적 관계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유년기에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고, 그런 감정의 깊은 부분들을 영화에 녹여내려고 했었어요.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 아워바디란 영화에도 한 감독님의 좀 자전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되게 백수 시절을 되게 오래 보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도 달리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니까 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좀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이런 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달릴 때 무슨 생각해? 아, 또 그런가 하면 매기의 이 발칙한 상상은 또 문득 떠오른 하나의 이미지에서 출발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자칫하면 제목이 뱀장어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왜 뱀장어? 뱀장어.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저에게 처음 도착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항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되게 낯선 물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뱀장어는? 진짜 안 익숙하다. 뱀장어는 지인이 정말로 꽃게랑 뱀장어를 어항에 키우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지? 내가 열대어를 보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에 이미 그런 친구들은 익숙해진 것 뿐인데 어항에 어울리는 물고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굳이 이제 매기로 선택하게 됐던 것은 이 영화를 이제 KT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윤영이가 되게 가혹한 일을 겪어요. 그래서 좀 사람이 아닌 어떠한 존재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존재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니를 또 알아요, 매기가. 자신의 몸을 뛰어올라서 지진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기를 선택하게 됐고, 네, 매기라는 작품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만 하나 여쭤보고 갈까요?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게 조곤조곤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데 영화 촬영장에서는 어떤 톤으로 디렉팅을 주시나요? 이런 게 사실 소리도 지르시나요? 궁금하죠. 이런 거 궁금해하시네요. 궁금하다. 저는 그냥 이 비슷한 톤이었었어요. 네. 약간 좀 더 많이 테이크 가야 될 때는 읍소 톤도 돼요.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저는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가끔 이렇게 찝어놓고도 이게 오케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서 그럼 그냥 배우한테 걸어가는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말을 막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감독님들이 소재를 가져오시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도 함께 영화를 만들어주는 팀이 없으면 또 어렵잖아요. 이 날개짓에 함께 힘을 합쳐주시는 배우분들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벌새의 은희 어떻게 처음 만나셨고 은희다 어떤 포인트에서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오디션을 통해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우가 에이전시도 없고 그냥 어머니랑 같이 대구에서 올라와서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근데 연락해주면 딱 리딩을 했을 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행간이 많은 시나리오인데 그런 행간을 다 읽어내지 못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우는 그걸 잘 포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디션이 끝나고 지우가 가는데 제가 이제 배웅을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우가 딱 저를 보면서 돌아봐요. 네. 그러더니 저를 보고 감독님 저는 볼매예요. 진짜 볼매다. 나 지금 듣기만 하는데 심쿵했어 지금. 그러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래? 그렇다면 네. 그래서 여러 번 자기를 오디션에 불러달라. 자기는 몇 번이고 불러줘도 되니까 자긴 볼매니까 꼭 다시 불러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은희구나 라고 느꼈고, 사실 지우랑 소통할 때 정말 좋았던 게 지우가 저에게 보여주는 그 솔직함, 그 많은 감정의 결들, 그런 것들에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전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또 매기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정말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배우들을 한 장면에서 보는 정말 찬란한 재미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주영 배우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배우상 수상하시면서 자기의 매력을 더 크게 알리셨고, 뭐 이미 이전에 그 똑같은 상을 받으신 바 있는 구교환 배우님도 뭐 여기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신 데다가 이 두 분과 함께 또 상업영화, 독립영화를 넘나들면서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존재감을 언제나 뽐내고 계시는 문소리 배우님까지 함께 하시니까 이 세 분의 조합 자체를 보는 재미로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문소리 선배님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팬이었어가지고 그 당시 때 너무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소극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면 찐이다, 찐. 이건 찐이야. 네. 끝나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인도 받고 그랬었어요. 선배님이 걸어가신 뒷모습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되게 운이 좋게 영화제에서 뵙게 돼서 그때 연락처를 받아서 시나리오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첫 영화를 찍는다면 꼭 문소리 선배님이랑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영화에 나오는 이경진 부원장을 문소리 선배님이 하신다고도 아직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 멋대로 이미지 캐스팅을 이미 하셨구나. 그래서 더 잘 풀린 부분도 있고 사랑스럽게 해내주신 것 같아요. 부조리한 이야기들을 하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를 고양이라고 우겨도 믿을 사람은 믿고 떠들 사람은 떠든다. 근데 또 아워바디 역시 또 박열로 각종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자리 잡은 최희서 배우의 첫 원톱 주연작으로 또 많은 기대를 모았었죠. 무엇보다도 배우 본인께서 이 영화는 나로부터 출발했다. 분명 나의 30대 대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포부가 남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자영역으로 최희서 배우를 선택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전 사실 좀 늦게 영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배우분들이 활동을 독립영화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몰랐었고, 그리고 전 약간 캐스팅할 때 마치 관상을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 얼굴이 마음에 들면 다른 보통 영상을 찾아보잖아요. 어디 출연하시는 그런 거 다 안 찾고 그냥 무조건 이 배우랑 하겠다. 약간 이런 관상을 보세요. 중요해요. 너무 재밌다. 한가람 감독님 영화 희망하시는 배우분들 참고하세요. 사진 한 장을 또렷한 얼굴 사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영화 아카데미 배우분들이 프로필 되게 많이 놔두시는데 그냥 그걸 막 보다가 딱 웃고 있는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내가 생각했던 자영이의 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 배우랑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고 동기들한테 보여줬더니 다 비웃는 거예요. 누군지 아냐. 그래서 이 프로필은 안 써있지만 이분은 지금 박열이라는 영화에 주연을 하셨다. 그 영화 곧 개봉을 할 텐데 독립영화를 또 하시겠냐고 하면서 다들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다시 서랍에 넣어놓고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그냥 윗절 본전인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못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분이 사주면 되지라는 생각에 전화를 했는데 시나리오 보시고는 되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때 바로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되게 빨리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아. 평생 쓸 운을 한 번에 다 쓰는 것 같잖아. 두 번째 키워드는 어항을 뛰쳐나온 매기입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뭐 많이 좋아졌다 평가는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영화계에도 영화 속 매기가 들어가 있는 어항처럼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제한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죠. 어떤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적 흐름 속에서 남성 중심적인 영화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만한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 속에서 그 틀에 갇히지 않은 이야기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컸고 이 여기 계시는 여성 감독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영화로 그것도 굉장히 영화들마다 다 다채로운 개성과 다양성이 넘치는 형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은 관객들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 만큼 더 열띤 호응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벌새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폭풍처럼 다가오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드라마틱한 거는 정말 뭐 찌르고 뭐 죽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삶이 네. 맞아요. 일상 아래 이렇게 자장들 굉장히 그 저변에 있는 그런 폭풍 같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다고 저는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오프닝도 좀 그렇게 했었어요. 오프닝이 이제 은희가 집을 못 찾아서 막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인데 엄마 문 열어줘 나 왔다고. 주변에 들어보니 그런 공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왠지 엄마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서 뛰어갔대요. 그런 얘기라던가 부모님이 싸우고 다음날 이렇게 멀쩡한 아침을 보이는데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집은 트렁크 여행 가방이 항상 준비돼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 싸우면 엄마가 항상 짐을 싸는 그런 여행 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되게 집착하지만 사실 정상가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라는 게 다 각기 다른 이유로 아프기도 하고 어떤 숨겨진 괴물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나면 사실은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덜 아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서 다른 가족, 그 친구들의 가족 얘기나 저희 가족에게서 영감받은 여러 가지들을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또 저는 또 여기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어항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 매기에 대한 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의 이 상황을 대변해주는 또 이 관객을 안내하는 듯한 이 나레이션 들리잖아요. 이 놀랍게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또 천우희 배우였잖아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매기입니다. 이 천우희 배우를 또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섭외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 매기의 시선으로 이렇게 영화를 또 보는 이유도 궁금한 것 같아요. 바로 이 매기라는 영화를 작업하기 직전에 짧은 단편 영화를 같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천우희 배우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따뜻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막 뭘 찍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도 뭔가 위로를 주는 것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게 묻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느끼는 거겠지만 화장실이나 어떤 숙박업소나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엑스레이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살결이나 뭐 어떤 얼굴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보다는 내가 찍히지 않았어도 내가 찍혔다고 오해할 만한 엑스레이는 누가 가져다가 대도 자기 같잖아요. 나 뭐 봐도 모르겠다. 매기는 지켜봐주는 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곁에서 나에게 어떠한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거나 나에게 어떠한 앞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얘기해주는 지켜봐주는 존재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기의 시선으로 했어요. 아직도 엑스레이가 윤영 씨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매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만의 어떤 정말 개성 넘치는 영화적 상상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영화에 몰입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컷 하나하나가 감독님만의 어떤 개성이 묻어나는 앵글, 색감, 구도 이런 거를 다 정말 그 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 만들어 가셨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물씬 들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는 정말 웨스 앤더슨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특급 칭찬이 저도 지금 생각했어요. 나왔다고. 댓글에 바로 올라왔어요. 매기 보면서 약간 웨스 앤더슨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정말 많이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와, 이 한국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네? 처음. 가장 좋았던 장면은 그 구교환 배우와 이주영 배우가 이렇게 마주하고 자전거 타는 장면이 너무 예뻤어요. 영화 보는데 너무 예뻤는데 또 이 많은 수많은 예쁜 장면들 중에서 감독님이 꼽는 가장 애정하는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엔딩에 여윤영의 얼굴 이주영 배우님이 연기한 여윤영의 얼굴이 가장
좋고요. 이 장면을 확인하시려면 영화를 보셔야 쭉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또 이 두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의 이 아워바디가 가진 가장 큰 매력으로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싶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의 한 차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담아낼 수 없는 우리가 처한 현실들, 또 그 안에서 부딪히는 한계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그 어떤 것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솔직하게 끝까지 결말을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게 파격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쏟아내는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자전적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관객분들 반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으면 자전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쏟아내는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솔직한 얘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파격적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관객분들 리뷰를 다 밤에 누워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제일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영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자영이의 행동이나 욕망 같은 게. 근데 어떤 분이 자기는 자영이가 다 공감이 됐다. 100% 다 공감이 됐는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깨달았다라고 써있었는데 같은 마음을 느끼셨나요? 그럼 이거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고 이분과 친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고의 관객. 진짜 소울메이트. 아니 그럼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현주를 바라보는 자영의 시선에서 이 욕망이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분들 실제로 조금 계시잖아요. 일부 영화제에서 또 아워바디를 이 LGBT 장르로 구분을 하기도 했다던데 이런 관점은 그럼 예상을 하셨던 거네요? 사실 누군가를 동경하고 이런 감정이 저는 우정이다 사랑이다 다른 분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더 복잡한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자영이가 현주에 대한 꿈을 꾸는 장면이나 현주를 바라보는 거나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썼었고 그게 막 동성애 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자영의 성 정체성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던 아니 댓글 중에서도 아워바디는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달리기로부터 자존감을 쌓아가며 자신에 집중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 공감 갔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셨네요. 네, 많이 집중해서 보셨네요. 또 다리에서 달리는 장면 너무 좋았고 그때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가 위로가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공감을 굉장히 또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지금 아워바디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몸, 이 시대의 몸을 이 세 작품들이 다 품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 공감하고 연대하고 나아가서 이 시대의 흐름까지 또 읽을 수 있는 건데 시대 얘기를 해보자면 제일 먼저 어쨌든 94년까지 갔던 벌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영화를 보신 어떤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벌스에서는 많은 억압의 기제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는 압박이나 가부장제 질서들, 가족 내에서조차 어떤 서열 같은 것들, 사회적 압박의 공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억압이나 어떤 가부장제 질서에도 불구하고 은이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본질적인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스스로가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는 게 저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영화가 사랑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멜로 영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영화이고 또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리고 또 매기는 이 주된 주제인 믿음과 불신 이런 거 외에도 불법 촬영, 뭐 청년 세대 주거, 취업 불안정 이야기까지 정말 저는 특히 사회적 문제인 그 싱크홀이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설정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위트 넘치게 좀 다가오기도 했는데 이런 판타지 장르가 현실과 만났을 때 이 시대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걸 예상을 미리 하고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싱크홀을 처음 만나게 됐었던 것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아카데미 동기 언니가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실제 벌어진 사건의 사진이었는데 모 편의점 앞에 정말 큰 구덩이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안에 사람을 상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낮에 이렇게 걸어 들어왔을 텐데 이제 일이 끝나고 알바가 끝나고 편의점에서 나가려고 문을 딱 여니 낭떠러지인 거예요. 어떤 이 심정이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 발 딛고 있는 저희의 어떤 세대를 다 아우르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혹감 같은 것들. 그래서 정말로 편의점 그 직업을 가진 편의점 알바생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나리오에 들어오게 됐고 보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보시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도 생각이 들고 또 현실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현실이 너무 더 영화 같다라는 말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또 아우바디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이라기보다는 행동이에요. 달리기가 주된 개념인데 영화 오프닝부터 나옵니다만 8년차 고시 준비생이 주인공이고요. 이 캐릭터를 통해서 2030 세대가 느끼고 있는 무력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표현되고 있는데 2030 세대의 이 세대와 달리기의 교집합은 어떻게 보고 설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자영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친구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그냥 저도 20대에 되게 답답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약간 사람들이 뭔가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제일 큰 답답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가라고 해서 갔고 대학을 졸업하니까 좋은 데 취직을 하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고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할 때 사실 이렇게 계속 되게 힘들게 달리다 보면은 내가 이것만 하면은 다른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약간 처음에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잘 되는 게 없고 현실에서는 뭔가 돌파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몸은 노력을 하니까 계속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사실 현실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나는 달라지는데 약간 사회는 그대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고 그거를 좀 영화에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만 감독인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하나 그리고 둘을 추천하는데요. 네. 그 하나 그리고 둘이 제가 벌새를 만들면서 참고했던 가장 중심이 됐던 레퍼런스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는 이제 대만 사회 한 가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대만 사회 자체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이별이라던가 뭐 사랑 그리고 뭐 죽음, 뭐 살인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들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고 한 가족의 구체적인 일상과 사건들을 다루면서 대만 현대사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고 저는 되게 기분이 우울할 때 이 영화를 그냥 틀어놔요. 네, 그럼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예요. 저는 포스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이라는 영화예요. 네. KT 서비스에도 있더라고요. 감독님 너무 귀엽세요. 영어방 오늘의 영어방. 그러니까 한 가족이 알프스로 이제 스키를 타러 이제 휴가를 떠났는데 산사태가 일어나요 리조트에. 근데 아빠가 아들, 딸, 엄마를 두고 핸드폰까지 들고 자기 혼자 도망을 갔어요. 왜 바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고 그 결국에 이 가족이 어떻게 봉합되는지 그 과정을 훔쳐보는 마음으로 되게 긴장감 있게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웃겨요. 진짜 솔직히 되게 웃겼거든요. 심심하시면 꼭 보시면 너무 좋고 설경도 구경하시면서 영화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어느 날 주말에 올레 TV로 관람을 했던 어머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 네, 되게 경쾌하게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고 이것도 약간 예상을 깨는 지점이 있는 영화여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일단 두 명의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처음엔 전형적인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약간 양파처럼 계속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던 영화고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정말 이 멋진 세 감독님이 추천해주신 작품들 모두 올레TV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즐겨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슬슬 감독님들을 보내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특집 몇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쯤에서 기자님과 감독님들 보내드리기 위해서 올레TV 가족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진행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감독님들의 또 GV를 저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질문 코멘트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아우바디 매기 벌새 다 재밌으니까 안방에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선 두 감독님의 그 영화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영화를 확인을 해보시면 그게 또 얼마나 또 다르게 또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집에서 맨날 보던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출연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네 분 보내드리면서 서비스 소식에 만세를 외치고픈 반가운 신작 무비들 좀 소개시켜드리고 가죠.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영광이었어요. 올레TV에 갓 들어온 갓템 무비들의 기대 지수를 모아서 순위를 정해드립니다. 갓 무비 차트 먼저 5위. 깊은 우주에서 펼쳐진 인류의 심오한 성찰 하이라이프. 우주 공간에서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선택한 범죄자들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SF 스릴러인데요. Refuse that didn't fit into the system until someone had the bright idea of recycling us. 하지만 영화 속에는 SF 영화라면 한 번쯤 등장할 법한 레이저 총, 텔레포트 장치 같은 SF 영화의 소품이나 무중력에 대한 묘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Let the Sunshine In, 어느 여행자의 기억 등을 연출한 막강한 내공의 클레어 드니 감독은 미니멀하면서도 현실적인 연출을 통해서 자칫 진부해질 수 있는 SF의 오랜 관습을 타파하고 거장다운 차별화된 연출을 선보이고 있죠. 네, 이런 훌륭한 감독의 진가는 배우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로버트 패틴슨은 클레어 드니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긴 구애 끝에 이 영화에 합류했다고 해요. 그렇게 바라던 기회를 얻은 만큼 더 어느 때보다 열연을 펼쳤죠. 상대 역은 무려 세계 3대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모두 석권한 줄리엣 비노시. 하지만 대선배에 기죽지 않는 카리스마가 돋보였다는 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줄리엣 비노시 역시 지적인 이미지를 뛰어넘는 관능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전에 없던 매력을 발산했다고 하니까요. 두 주인공의 카리스마 맞대결도 기대해주세요. It's just a new religion for you. Because I'm totally devoted to reproduction. Happy monk. 탁월한 연출력과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배우들로 SF 스릴러 장르의 묘미를 극대화시켜줄 이 작품은요. 평소에 SF 영화 재미없던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SF라는 장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만한 고퀄 아트 무비입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분위기의 SF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이 영화 놓치지 마세요. 올레TV에 갓 들어온 갓템 무비들의 기대 지수를 모아 비교해드립니다. 갓 무비 차트 4위. 국가와 저널리즘의 이면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 신문기자. 여론 조작, 신상 털기, 민간 사찰 등등등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국가에 맞서서 진실을 추적해가는 신문 기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協力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일본 현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 스캔들을 모티브로 해서 개봉과 동시에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문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반가운 한국 배우가 정의로운 기자로 열연을 펼칩니다. 바로 수상한 그녀 써니를 통해서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준 심은경 배우가 그 주인공인데요. 심은경 배우는 올바른 저널리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요즘 사회 분위기에 이 영화의 출연 의사를 더욱 굳혔다라고 또 의견을 밝혔는데요. いくらそう思ってももう真相は分かりません。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 배우의 활약상도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세계적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가 가져야 할 긍지에 대한 영화라는 말을 남겼고요.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돌이켜 생각하게 하는 영화니까요. 중고생분들, 그중에서도 미래의 언론인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필수 관람 무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올레TV에 갓 들어온 갓템 무비들의 기대 지수를 모아 순위를 정해드립니다. 갓 무비 차트 3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숨을 건 저항, 분노의 전쟁. 1952년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하기 전 영국군에 의해서 한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알게 된 영국군 책임자 아담 장군은 사건을 은폐하려 합니다. Let the troops get ready. 이에 이집트 경찰서장 유세프는 자국민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에 맞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Be brave, men. None of us will die here today. 네, 이런 쫄깃한 스토리를 지닌 이 영화 전에 본 적 없는 희귀템이죠. 이집트 영화라는 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영화 속 배경이 이집트 혁명이 일어났었던 1952년이에요. 영화에서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놓치지 않고 이집트 경찰서장 유세프와 영국군의 대립 구도를 통해서 양국의 이해관계와 역사적 사실까지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 이 역사 포인트 받고 하나 더 갑니다. 알고 보면 이 영화는 이집트 내에서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웰메이드 작품이에요. 개봉주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박스오피스에서 무려 4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데다 역대 이집트 박스오피스 매출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웰메이드라도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잘 만든 영화라 그래도 이집트 영화면은 내가 모르는 배우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거든요. 의외로 여론이 익숙한 배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액션 배우 스캇 애드킨스. 사실 이분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액션 영화 사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액션 마스터예요. 네, 스캇 애드킨스 킥복싱, 쿵푸, 무에타이, 유도 등등등 못하는 액션이 없는 그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성룡이 주연했던 영화 액시덴탈 스파이를 통해서 데뷔하고요. 영화 엑스맨 탄생 울버린, 닥터 스트레인지 등등 유명한 할리우드 대작에서도 활약했었고요. 이 영화 분노의 전쟁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괴물 죄수라는 별명으로 첫 번째 악역 연기에 도전했다고 하니까요. 배우 스캇 애드킨스의 포스 넘치는 액션 연기 또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인물의 드라마와 숨막히는 액션까지 만날 수 있는 영화죠. 분노의 전쟁. 거기에 이 영화 오직 올레TV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올레TV 초이스 영화라는 특급 소식도 알려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히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액션이 뛰어난 전쟁 영화인데다가 정의도 넘치고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하니까요. 전국에 계신 밀덕 관객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올레TV에 갓 들어온 갓템 무비들의 기대 지수를 모아 비교해드립니다. 갓 무비 차트 2위. 전설이 된 액션 마스터의 마지막 전쟁, 람보 라스트 워. 치열하게 전장을 누비던 존 람보가 멕시코 카르텔을 상대로 펼치는 일생일대 마지막 전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Will I see you again? Sure. 우리와 함께한 람보의 역사 무려 36년입니다. 와. 동일 배우가 한 역할로 출연한 액션 시리즈 중에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즈의 긴 여정, 그 마무리가 절대 아쉽지 않도록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액션 꽃길이 쫙 펼쳐집니다. 네, 람보 하면 이 배우의 인생이 곧 람보의 역사죠. 전 세계 액션 스타에 귀감이 되는 전설적인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무려 74세, 육체의 노쇠함을 거부할 수 없는 그 나이인데요. 하지만 액션의 화력은 약간 떨어졌을지라도 파워를 메워줄 연기의 노련미가 아주 무르익었습니다.
액션의 아쉬움을 달래줄 람보의 감성 연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Why are you getting so mad? Because you don't know how bad it is. I know how black a man's heart can be. There's nothing good out there, Gary. 역사와 전통, 뼈대 있는 액션을 보여준 람보 시리즈의 피날레인 만큼 1983년 람보 1탄부터 그동안의 시리즈를 사랑하셨던 액션 러버 4050 관객분들이 보시면 추억 여행 제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현재 빅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목해주세요. 지금 람보 라스트워를 보시고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TV 쿠폰을 적립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덧붙여서 지금 나가고 있는 기간 동안 시리즈 5탄인 라스트워를 보시면 영화의 전작들이죠. 1, 2, 3편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 가격에 4편의 영화를 만나는 셈이죠. 화끈한 람보 형님답게 1+3이라는 화끈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화도 놓치지 마세요. 올레TV에 갓 들어온 갓템 무비들의 기대 지수를 모아 비교해드립니다. 갓 무비 차트 대망의 1위는요. 미완의 청춘들을 향한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 16의 봄. 중국에 있는 집에서 홍콩에 있는 학교까지 매일 국경을 넘나드는 소녀 류즈페이가 여행비를 벌기 위해 핸드폰 밀수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밀수는 소녀의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돈벌이로 시작했던 소소한 일탈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면서 위험한 경계에 서 있는 청춘들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집니다. 你挣那么多钱都干嘛了呀？我就係信我自己㗎咋，到最後都係剩翻你自己一個。 이 작품의 첫 번째 기대 포인트는 바로 이 영화의 감독인데요. 연출을 맡은 바이슈의 감독은 장편 데뷔 작품인 이 영화 한 편으로 단숨에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등등 세계적인 영화제에 여러 차례 노미네이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수상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신예 감독의 가능성이 이 영화에 대한 기대 지수를 높이고 있죠. 네, 바이슈의 감독은 국경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 직접 국경을 넘기도 하고 또 무수히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리얼함을 리얼하게 담아낸 주인공 역시 두 번째 기대 포인트입니다. 낮에는 학생으로 밤에는 밀수꾼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류즈페이 역에는 신인 황야오가 또 열연을 펼쳤는데요. 데뷔하자마자 세계 영화제를 휩쓸며 엄청난 존재감을 입증한 괴물 신인의 연기력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태로운 청춘의 외줄타기를 표현한 작품인 만큼 주인공 류즈페이처럼 10대라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 간단하지만은 않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16살 분들,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몰입해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골고루 엄선했는지 그러니까요. 아주 칭찬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이 가득한데요. 모두 기대 가득하셔도 좋은 작품들이니까 갓무비 차트 키워드로 놓고 쭉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들이 이번 주 무스쇼를 찾았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레TV